오늘은 1시간보다 좀 짧게 빠르게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개념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요. 지난 시간 확통은 개념 설명할 게 좀 개 많았고 다음 시간 확통도 개념 설명할 게 많은데 여기는 사실은 개념 설명할 요소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능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중요도도 높게 막 많이 어렵게 나오는 그런 단어는 사실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의 활용, 그 다음에 공식을 어떤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이 둘러싸인 넓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정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이 정도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 보겠습니다. 자, 쭉. 자, 먼저 우리가 A부터 B까지의 어떤 fx에 대한 정적분은 우리가 부정적분을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함수로서 표현이 된다면 얘가 이제 fx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넓이가 s라고 한다면 이 값이 사실은 너의 넓이 s와 같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넓이랑 똑같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이제 도함수로 갖는 라지 fx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를 갖냐면 이쪽에서 이제 얘가 계속 양수니까 라지 fx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나올 거야. 뭐 얘도 역시 뭐 비슷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겠죠. 차이는 뭐냐면 너와 너의 함수값의 요 차이 이만큼이 s예요. 여기서는 둘러싸인 넓이가 s였다면 이쪽에서는 요 함수값의 차이를 이제 라지 s로 표현할 수 있다. 넓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넓이를 바탕으로 정적분 값을 거꾸로 혹은 어떤 너를 도함수로 갖는 함수의 함수값의 차이를 거꾸로 또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함수값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넓이를 관찰해도 되고 정적분 값을 알기 위해서 넓이를 관찰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거꾸로 넓이를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그걸 바탕으로 정적분 값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핵심은 사실은 단순하게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식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형태의 것들은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너네가 직접 정적분을 꼭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게 사실은 이 단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거였죠. 이만큼의 넓이 S에 대해서 우리가 요소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요 선분의 길이를 L, 너의 초고차항을 A라고 한다면 항상 너의 넓이 S는 2, 3분의 절대값 A, L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 굳이 이거를 6이 아니라 2 곱하기 3의 3으로 쓰는 이유는 3차식 할 때 3, 4, 4 이런 식으로 쓰거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외우기 좀 편하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단순하게 이 상황뿐만 아니라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직선과 둘러싸인 넓이 같은 것들을 관찰을 할 때도 이차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관찰을 할 때도 이런 경우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다 쓸 수가 있더라. 다만 너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개념을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 차이 함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봐봐. 원래 근본은 뭐냐면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에요.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기본이야. 그 기본적인 형태를 이런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fx가 있고 어떤 gx가 있을 때 그 차이 함수에 해당하는 hx 즉 fx에서 gx를
뺀 것을 자꾸자꾸 관찰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너에서 너를 빼버리면 hx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전히 너와 너를 근으로 가는 형태인데 이제 이렇게 생긴 모양이 hx가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 자체는 같다는 얘기야. 왜 그렇게 했어? 너를 알파 베타라고 논다면 이 부분에 둘러싸인 넓이는 어차피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에서 gx를 뺀 것에 대한 정적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 hx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면 너는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랑 항상 동일하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만큼을 fx라고 놓고 너를 gx라고 놓는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너로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주로 둘러싸인 넓이를 2차랑 직선, 2차랑 그다음에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2차랑 직선 혹은 2차랑 2차 함수.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 여기서 만약에 fx가 ax제곱 어쩌고였으면 그러면 공식을 쓰는 데 있어서 이 a 자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여기는 2차 함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2차항의 개수도 두 개죠. 그러면 서로 뺀 함수인 hx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는 식이 약간 달라지겠죠. 어느 부분만 달라지냐면 이 부분만 달라지겠죠. 이 최고차항의 개수 부분을 우리가 서로 반드시 빼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얼마 전에 출제됐던 수능 기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절대값 함수 있고 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랑 둘러싸인 뭐 이런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이런 거 넓이를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뭐겠어? 원래는 이거를 경계를 나눠서 너부터 너까지 넓이 구하고 너부터 너까지 넓이 구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풀지 않고 어차피 2차 함수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얘가 절대값 뭐 약간 뭐 이런 함수였거든. 그래서 얘가 직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가 굉장히 쉬웠고 이만큼의 넓이는 공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더해서 풀어내는 방식으로 수능 기출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하나 볼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볼 때는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항상 양 끝점이 근이 돼야 돼요. 교점까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차 함수라고 해서 아무 데나 공식을 쓸 수는 없어. 내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너부터 너까지 정적분을 구하는데 이만큼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공식을 쓰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이런 거를 공식을 굳이 쓰고 싶다면 이렇게 써야겠지. 이렇게 잘라서 사다리꼴에다가 너를 두 교점을 연결한 이 부분을 따로 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쪽은 약간 넓이 가지고 장난질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생긴 넓이는 너에다 너를 더하고 너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쪼개서 보통 관찰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출제가 많이 되냐면 이런 거 있어. 2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절대값 x, x 빼기 자, 이런 함수가 있대요. 이런 함수가 있고 너랑 너와 y는 뭐 할까? 4x 할까? 자, 4x라는 녀석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 4x라는 녀석을 그려보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지금 0, 너가 2. 자, 너의 0에서의 미분계수는 미분에서 0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너의 우미분계수가 플러스 2라는 얘기야.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그럼 4x라는 거는 너보다는 좀 위로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와 같이 생긴 봐봐.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예요. 맞죠? 이걸 이제 보통 구하라고 하면 다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잘라요. 왜 이렇게 자르냐면 요 함수는 4x고 이 부분의 함수는 너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고 다시 너는 4x고 너는 x제곱 빼기 2x란 말이야. 그래서 통상 어떻게들 푸냐면 너에서 너를 빼고 0부터 2까지 정적분, 너에서 너를 빼고 2부터 요 교점까지의 정적분, 이 교점은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6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이거를 공식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조금만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이 절대값 함수라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생긴 함수였지. 자, 이렇게 생긴 함수였단 말이야.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넓이는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요 전체에서 이만큼에서 요거를 두 개를 빼도 돼요. 맞아요? 왜냐면 얘랑 얘는 같으니까. 보여? 그러면 이 전체는 이거는 공식을 쓰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최고차 한계수 1짜리, 이만큼 선분 길이 6짜리. 그러니까 전체 도형의 넓이는 얼마냐면 6분의 1에 6의 3승 이만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빼기 2배 6분의 1에 얘는 2짜리죠. 2의 3승 이렇게 6분의 1은 밖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답이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실전에서 내가 이렇게 공식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것과 너에서 너를 뺀 다음에 0부터 2까지 정적분하고 다시 2부터 6까지 너에서 너를 뺀 걸 또 정적분하는 건 분명히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은 뭘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이거는 내가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자꾸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공식을 쓸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공식을 적용을 시키면 될까? 주로 2차 함수가 공식을 쓰기가 아주 수월하게 출제가 되고 3차, 4차는 공식을 많이 안 써요. 근데 3차까지는 그래도 공식을 쓸만합니다. 그래서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번에는 3차 함수. 로 둘러싸인 넓이. 자,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 약간 이렇게 생겼겠죠? 자, 둘러싸인 넓이를 본다는 건 이거 전체는 말이에요. 요거 두 개를 더한 거. 여기서 선생님이 만든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만큼의 선분 길이를 A,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B 라고 놓는다면 너가 AX 3승 뭐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가 넓이 S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3 곱하기 4분의 절대값 A 에다가 이 자리에 이제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식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A 4제곱 B 4제곱 2 AB A제곱 B제곱 이렇게 생겼고 얘는 필수 암기사항은 아니에요. 왜냐면 선분 길이가 다를 때는 우리가 그냥 사실 적분을 직접 해서 구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기억을 해놓으면 써먹기는 좋다. 변형이 가능한데 첫 번째 A, B가 서로 같을 때 두 번째 A 또는 B가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변형이 가능해요. 그 중에서 편의상 얘는 A, B가 같다면 봐봐. 너 A 4제곱, B 4제곱, A 4제곱, 너도 2A제곱, A제곱, A제곱이니까 이만큼이 4A 4제곱이 나와요. 그럼 2A 4제곱이니까 6A 4제곱이죠? 분모가 12이기 때문에 약분이 돼서 이 경우에는 2분의 절대값 A의 4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겠어, 이거는? A, B가 같다는 거는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의 넓이 공식을 말해요. 요거 자주 물어보는 상황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A 또는 B가 0이라는 거는 이 선분의 길이가 0이라는 걸 여기서 접하겠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 선분의 길이는 뭘 뜻하냐면 두 근의 차이를 뜻해요. 사실은 두 근의 차이가 0이라는 건 두 근이 같다는 거죠. 중근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거나 하나를 0을 넣어. 이만큼은 딱 0이 되겠죠. 너 0 되고 너 0 되고 너 0 되고 B에다 0을 딱 넣어보시면 정확히 이 경우는 12분의 너가 A의 4제곱 이렇게 나와요. 얘는 이렇게 생긴 상황. 이렇게 이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는 공식은 알고 있다면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한쪽에서 접하는 이 공식을 알고 있을 것이고 이것마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수투를 좀 많이 까먹었다. 왜? 이거는 누구나 다 가르치는 공식. 이거는 내가 만든 공식. 그래서 이거는 봤을 리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3차 함수랑 만나는 관계에서 써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쉬운 예시야. 봐봐. y는 x 3승이 있어요. 너 위에 점
1,1에서 그은 접선과 x3승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얼마니? 이거 뭐 대표적으로 이쪽 넓이 단원에서 잘 출제되는 형태, 접선과 함수로 둘러싸인 형태. 그럼 봐봐, 그림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 거 맞죠? 너가 x3승 1,1이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접선이 존재해요. 둘러싸인 넓이를 보고 싶다는 거는 이만큼을 보고 싶은 거야. 맞죠? fx, 요 3차식으로 둘러싸인 넓이도 당연히 x축이 아니라 어떤 3차식과 직선, 어떤 3차식과 뭐 2차 함수, 3차식과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그 차이 함수를 이용해서 당연히 풀어낼 수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원래는 이거에서 접선을 빼줘야 되죠. 그죠? 원래는 이 x3승에서 이 접선이라는 녀석을 빼줘야 돼. 근데 여기가 1이고 첫 번째로 이 교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근데 나는 이거 교점 쉽게 구하는 법 알려준 적 있어요. 기억나니 상윤아 혹시? 기억 안 나? 자 보세요. 이거 3차 쪽에서 3차 함수 쪽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뭐가 있냐면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 실근밖에 없다면 그 실근의 합은 항상 일정해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모든 근의 합은 사실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3차와 2차항의 개수에 영향을 받죠. 그죠? 최고차항분의 2차항에서 마이너스 붙인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x3승이라는 건 모든 근의 합이 0이에요. 근데 너랑 어떤 ax 플러스 b가 만났다고 했을 때 너를 이항을 시켜서 이렇게 돼서 는 0.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내가 다시 한번 관찰을 해봐도 여전히 0이 될 수밖에 없죠. 왜? 1차식은 2차보다는 작으니까 차수가.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조건 3차 이상의 다항함수와 우리가 직선이 만날 때는 근의 합이 항상 일정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한데 그러면 원래는 근의 합이 0이잖아. 근데 1이 접점이죠. 그러면 또 다른 너를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중근이니까 1이 두 개 있는 거지. 근으로 1, 1, 알파 다 더한 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알파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쉽게 풀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식 중에 하나예요.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수투를 풀 때. 쨌거나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쉽게 나왔어. 그럼 너를 차이 함수로 관찰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만큼이 여기가 1이고 너가 마 2고 내가 실제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이만큼의 넓이에요. 그럼 내가 원래는 이 문제를 풀려면 접선의 방정식 구해, 교점 구해, 너에서 너를 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을 따로 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번거롭게 구해야 되지만 이런 상황은 공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선분의 길이 3 곱하기 4분의 최고차항 1이죠?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그래서 답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4분의 27 바로 나온다. 됐죠?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나오는 넓이 공식을 활용한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좀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넓이에 관한 특수 공식 해가지고 공식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들이 여기서는 알파 빼기 베타 빼기 알파라고 나와 있는데 베타 빼기 알파가 뭐야? 두 분의 차이가 이 선분의 길이를 뜻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 이만큼.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3차식 공식까지 그 밑에 보시면 있고 내가 만든 이 공식 정도는 밑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내가 이거를 개념에 넣었던 것 같은데 개념이 이해가 안 들어갔네. 이 정도는 써놓으시면 써먹기가 좋다.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조금 독특하게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함수와 정적분이요. 역함수의 정적분. 근데 역함수의 정적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 출제 포인트는 아니에요. 사실은 수능에는 최근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얘는 원래 내신에 대한 얘기고 간단하게만 기본 유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따 문제 풀 때는 그냥 한 문제씩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뭘 보시냐면 역함수와 정적분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는 fx와 f의 역함수 x로
둘러싸인 뭐 이런 표현 나올 때 있어요. 쌓인 뭐 이런 넓이를 물어볼 때가 있고, 두 번째는 A부터 B까지 어떤 fx에 대한 정적분과 다시 FA부터 FB까지 F의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건 조금 독특하고 첫 번째 거는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뭐 x3승이라는 아까 3차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x3승이라는 녀석은 역함수를 가지는 녀석이죠. yx에 대칭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너랑 실제 너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보려면 원래 이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x3승이 있고 y는 x가 있어서 너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너의 역함수가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럼 둘러싸인 넓이 전체를 본다는 거는 원래는 이만큼을 보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 f라는 녀석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게 역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넓이는 우리가 뭘 바탕으로도 구하셔도 상관이 없냐면 요 y는 x와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만큼 요만큼 에다가 곱하기 2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상황은 항상 어떻게 풀어내냐면 무조건 너는 fx와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에 2를 곱합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엔 그냥 fx와 y는 x를 둘러싸인 거를 구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야 되겠지. 그럼 fx 여기 있지. fx x3승에서 y는 x를 빼겠지. 그 차이 함수를 본다고 했지. 그 차이 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마일 0, 1 이렇게 생겼죠. 이게 hx예요. fx에서 y는 x 뺀 거. 그럼 둘러싸인 넓이 이 부분은 아까 알려줬던 공식 3 곱하기 아니지?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왜 2분의 1이야? 요 선분의 길이가 1이거든. 요 선분의 길이가 1이고 이 케이스 여기에다가 A, B가 서로 같을 때가 분모가 2였어요. 2분의 절대값 A의 A 4제곱이었어. 근데 A 자체가 1이죠. 최고차항도 1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1 곱하기 1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사실은. 원래 2분의 절대값 1 곱하기 1의 4제곱 이렇게. 그래서 그냥 2분의 1이에요. 근데 얘가 2분의 1인 거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원래 얘지. 곱하기지. 답은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넓이 공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도 있고 만약에 넓이 공식을 쓰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라면 그냥 직접 정적분을 하셔야 될 때도 있다. 두 번째. 자, 얘가 좀 특이한데 이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 형태는 주로 증가함수 형태밖에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에서는 아주 까다롭게 나올 때 감소함수 형태 본 적은 있으나 증가함수 문제가 약 20문제 나온다면 감소함수 형태가 한 문제 정도 나오는 수준. 그리고 수능에서는 사실 거의 출제가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보세요.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얘는 직접 적분을 잘 시키지 않거든. 그럼 봐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할게. 그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면 FA가 여기 있고 FB가 여기 있어요. 맞아? 그럼 우리는 FA, FB를 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fx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겠대요. 그래서 요만큼 얘가 사실은 누구냐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이에요.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봐. 얘는 f의 역함수를 fa부터 fb까지 정적분한 형태지. 그지? 근데 fx라는 함수를 내가 yx에다 대칭을 시켰다고 쳐봐. 우리가 대칭을 시켜서 f의 역함수를 만들었어. 그럼 f의 역함수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약 뭐 이런 모양이 되거든? 그죠? 그럼 너를 fa부터 fb까지 정적분을 하겠다라는 이 부분은 당연히 무엇과 똑같냐면 원래 대칭되기 전에
이 부분과 똑같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굉장히 심플한데 둘을 더한 값은 이렇게 둘을 더하시면 요만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항상 요 직사각형에서 요 직사각형을 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위에 거 두 개 곱하고 아래 거 두 개 곱하고 빼시면 돼요. BFB 빼기 AFA 이 부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암기를 하든지 저 그래프의 모양을 기억을 해주든지 끝이에요. 역함수 정적분은 주로 얘가 많이 나와. 첫 번째 설명한 게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설명한 게 그러니까 이 역함수 자체를 원래 수투에서는 정적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거는 미적분의 과정이고 근데 그거를 약간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쪽을 이용을 해서 전체 사각형에서 빼는 방식으로 이제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닥 선호하지 않는 방식. 원래 내신에는 출제가 되지만 여러분은 내신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 좀 봅시다. 슉. 1번으로 갈게요. 1번. 문제 딱 10개만 풀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함수 너랑 너 일단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래프가 안 나와 있는 이상 가급적이면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 0보다 크나 같을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뒤집어져서 1에서 접하는 형태네. 얘는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1.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너가 마이너스 1, 너가 마일. 그러면 너의 넓이를 본다는 거는 어차피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잖아. 이거 뭐 정적분을 하고 자빠졌어. 삼각형인데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겠어? 이 부분의 넓이는 사실은 x제곱을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그 부분의 넓이와 동일한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하나만 써두시냐면 얘는 이제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넓이의 비율 관계인데 이 비율 관계 생각보다 아주 잘 쓰여요. 자, 2차 함수 그려. 항상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항상 2차 함수는 꼭지점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시고 한 점은 여기 위에서 잡는다면 쇠발 내렸을 때 여기까지 연결을 해서 너가 넓이 B가 항상 1대 2대 3이에요. 항상 이와 같은 넓이 B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임의의 2차 함수 아무거나. 자,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렸어. 꼭지점 있고 아무 점이나 있어. 연결하고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면 항상 얘가 312라고 312. 이렇게. 항상이 이거는 무조건이. 이거는 증명도 가능하지만 뭐 증명해줘. 이거 AX제곱 가지고 하면 여기 3분의 1 나오고 직사각형 항상 직사각형 이렇게 만들면 항상 이게 312예요. 이거 쓰면 되게 편해요. n대 1? 아, x n승. 아, 그것도 있긴 하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3차나 4차는 이걸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3차나 4차는 그렇게 x의 3승, x의 4승 자체가 출제되는 경우가 잘 없지만 2차 함수는 평행이동이 돼도 다 이렇게 생겼거든.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이게 활용도가 진짜 높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거 딱 보자마자 아, 너는 그러면 3분의 1이구나. 왜? 이만큼이 얼마야? 이만큼이 1이니까. 그지? 저만큼이 1이니까 이만큼이 6이죠? 이 부분이 2지. 6분의 1이라서 3분의 1이죠? 이렇게 된다. 최고차는 계수고 뭐고 자시고 볼 필요도 없어. 이거는 그냥 두 점 연결해 직사각형 만들어 그거 가지고 넓이 그냥 B 쓰시면 돼요. 2차 함수는 이와 같다. 그 다음에 밑에 2번은 넓이 공식 쓰시면 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fx, a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2라는 걸 알려줬지. 그지? 그럼 얘도 역시 넓이 공식을 쓰면 굉장히 쉬워요.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거든.
y부터 0a 요만큼의 넓이가 이만큼의 넓이를 알려주겠대. 근데 이거 넓이 공식 뭐라고 그랬어? 2분의 최고창 a 곱하기 a의 4제곱 너가 얼마래? 16이래. 그러니까 a 값은 2가 되겠죠. 바로 나오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번 뭐 4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직접 하는 거고. 자, 넘어가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 볼게요. 5번 보세요. 5번 봅시다. 5번 항상 아까 보면 안 켜져 있었지, 히터. 상현 너 왔을 때 안 켜져 있었지, 그지? 왜 수업 중에 자꾸 나를 덥게 하지? 아니, 자꾸 중간에 키시는 것 같아. 너네가 오고 나면 추울까봐 말씀을 드려야지. 왜냐면 애들이 따뜻하면 오히려 잘 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되게 더운데 날이. 자, 어떻게 생겼냐면 y는 절대값 어쩌고, 근데 너의 그래프와 y는 6으로 둘러싸인 거죠. 일단은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가자. 그리고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너 마이너스 2고 2죠? 0일 때가 2니까 y는 6이라는 건 좀 위로 지나가. 자, 내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아까 내가 예시를 들었던 그 문제랑 비슷하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원 기출인데 이렇게 완성을 시켜놓고 나는 그냥 요거에서 빼면 되잖아. 이만큼에서 요거 두 개 빼면 되죠. 일단 얘는 구하기가 개 쉬워. 2 곱하기 3분의 최고창 2분의 1 주의하시고 4의 3승. 요거 구했고 초록색은 얘를 구하려면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이만큼 선분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즉 얘가 언제 2분의 1 x제곱 빼기 2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항시켜서 계산해 보시면 x가 얼마가 나오냐면 정확히 4가 나와요. 그래서 이만큼의 선분 길이가 8이 나오겠죠. 그죠? 뿔마 4가 나와요. 뿔마 4. 그러니까 너의 넓이는 다시 2 곱하기 3분의 주의 최고창 2분의 1 곱하기 이번에는 8의 3승이죠.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 너를 2배를 해서 빼면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공식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6번 같은 거는 6번이 이제 좀 약간 재밌는 문제인데 6번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차함수 하나 있고 그 옆에 너를 적당히 변형한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에서 두 함수가 출제될 때 항상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얘는 수원, 수투를 막론하고 항상 뭘 보셔야 되냐면 두 함수의 관계를 일단은 보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원 문제에서 2의 x승이랑 로그 2의 x에 대한 얘기가 나와. 만약에 두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둘은 y는 x에서 대칭인데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라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딱 보시면 fx와 요 마이너스 f x 빼기 2 플러스 2의 관계 같은 게 좀 보이셔야 돼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fx를 먼저 y축에다가 대칭을 시키고, 그죠? y축 대칭을 시키면 아니 y축이래. x축에다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fx가 됐겠지. 마이너스 fx 한 거를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관계예요. 맞죠? 그럼 봐봐. 원래가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이 있어서 이 점의 좌표가 얼마였냐면 너가 0, 마이너스 4였어. 근데 너를 뒤집고 평행이동을 했더니 뒤집으니까 0,4가 됐고 이만큼을 가니까 어디로 갔냐면 2,6으로 갔어요. 너가 여기로 이동을 했더라 이거야. 근데 2,6이라는 게 혹시 너 위에 점인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아니죠. 2,6은 어디 있어요? 한참 위에 있어요. 너보다 한참 위에 있어요. 한 요 정도 있겠다. 요 위치가 아니라 한 저 정도 있겠구나. 자, 저쯤에 있어. 그럼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봐봐. 어찌됐거나 너를 뒤집었기 때문에 이 이차 함수는 반드시 어떤 관계에 있냐면 서로 점대칭의 관계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너와 너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보겠다는 건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잘라서 이만큼 넓이의 2배다 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고, 그냥 너에서 너 2개 빼가지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짜리라는 걸 알고 있지. 왜? 너가 마이너스 1짜리고 너가 1짜리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끼리 서로 빼면 2짜리가 나와야 돼, 최고차항이. 그럼 두 교점만 구하면 되지 뭐. 그럼 두 교점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는 그냥 갖다가 넣어줄까? 갖다가 넣지 뭐. 자, 그럼 x제곱 빼기 4, 너랑 연립 마이너스에 너가 fx 빼기니까 그럼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 다시 플러스 2. 자, 요거를 연립해 보시면 두 근이 나와요. 두 근이 나오면 요 선분의 길이가 나오겠죠. 한번 해볼게. 너는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플러스 4x로 바뀌죠? 그 다음에 너가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4라서 없어지고 플러스 2가 있네요. 이렇게 이항시켜서 2로 나눠보시면 2x제곱이었으니까 너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랑 3이 나오죠. 어때? 선분의 길이가 4짜리가 나왔죠. 즉 너의 넓이는 2 곱하기 3분의 최고차항 주의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우리가 너에서 너를 뺀 함수의 최고차항을 봐야 된다고 했고, 그거 곱하기 4의 3승. 답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 괜찮죠? 직접 정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죠, 그죠? 넘어가서 8번 같은 거는 그냥 직접 손으로 하셔야 되고, 9번도 이거 한 가지 상식이 있는데, 9번에다가 요 맨 앞에다 적어 놓으셔도 되고, 봐봐.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 밖에 한 점이 있어요. 2차 함수 밖에 한 점이 있을 때 접선이 있다면 이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우리가 너의 넓이 b가 항상 2대 1이 나와요. 임의의 2차 함수 밖에서 근 접선과 요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와 접점을 연결한 직선과 요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b가 항상 1대 2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시면 요 9번을 풀어내기가 좋아요. 9번은 옛날 평가원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지름 길이가 2짜리인 원을 6등분을 하는데 다 포물선이래. 자, 포물선 밑줄. 포물선이 바로 뭐냐면 2차 함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2차 함수는 함수의 관점으로 본 거고 포물선은 도형의 관점에서는 넌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서 너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다 그리진 않을게요. 자,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의 넓이야. 사실은 요만큼만 구하고 나면 너에다가 곱하기 6을 하면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냐면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 요만큼. 요 녀석. 그럼 난 요만큼만 구하면 돼, 사실은. 그럼 요 선분의 길이는 얼마일까? 얘가 원래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2면 너도 똑같이 2죠? 그럼 요 선분의 길이는 알았어. 그럼 봐봐. 요 선분의 길이는 알았는데 내가 지금 현재 너의 넓이, 사실은 너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지금. 왜냐면 공식을 쓰려면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너가 2, 3 절대값 a의 선분 길이 2의 3승. 이만큼이 누구냐면 여기 이 부분이라는 거지. 그럼 너에다가 나는 2분의 1 곱하고 다시 6개를 곱해서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녀석이 얼마가 되냐는 거야. 이 최고차항 개수를 찾아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잘 봐. 나는 너랑 접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맞죠? 그렇다는 거는 너를 직교좌표 위로 쓱 데려와 보면 여기가 2라는 거는 너의 x좌표가 1이야. 맞아? 너의 x좌표 1이겠죠. 너의 절반이니까. 너를 원점으로 데려온 거야, 지금. 평행이동을 해서. 그때 이 녀석의 기울기가 있어요.
너는 얼마니? 얘가 지금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60도거든? 그럼 너는 기울기가 얼마라고 봐야 돼? 이건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60도짜리 이거. 야 60도면 너분의 너가 기울기야 얼마야? 루트 3이잖아. 그지?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거예요. 아 결론. 너를 평행이동을 해서 데려와 봤더니 ax 제곱이라는 게 됐는데 너를 미분해서 x에다가 1을 넣은 값이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고차항 a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갖다가 대입하시면 끝나는 뭐 이런 문제였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한 게 10번 같은 게 비슷한 문제인 거고 넘어가서 요 넓이와 정적분, 그 다음에 역함수의 정적분, 그 다음에 기출문제 딱 두 문제 정도만 봅시다. 자, 넓이와 정적분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쪽은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오늘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정적분이랑 그 다음에 부정적분 함수값의 차이, 그 다음에 둘러싸인 넓이 요 세 개가 서로 이제 같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럼 봐봐. 다음과 같이 너에 대해서 닫힌 구간 이 부분의 넓이가 S1이랑 S2랑 이게 같대. 그래서 얘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지금 1이고 1이고 0인데 자 너를 S1 너를 S2라고 하고 S1과 S2가 서로 같대요. 자 현재 이와 같은 상황. 그럼 S1과 S2가 같다 라는 얘기를 정적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봐봐 0부터 1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한 값은 정적분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S1이 나오죠. 이쪽에서는. 왜? 너가 함수가 양수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1부터 A까지 너를 정적분을 한 값은 S2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S2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정적분이라는 넓이라는 거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는 건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 음수 부분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 둘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전체 정적분의 값이 0이 된다라는 의미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낼 때 어떻게 풀어내냐면 주어진 이 함수 fx를 그냥 이렇게 0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을 한 게 그냥 0이에요. 이렇게 푼다고. 그러니까 요 12번 유형 넓이끼리 서로 같다. 근데 부호가 서로 반대인 이 유형은 절대로 어떻게 풀지 않냐면 0부터 1까지 정적분 한 거랑 1부터 a까지 정적분 한 게 같아요. 이렇게 안 푼다고. 절대로 그렇게 풀지 않고 우리가 항상 어떻게 푼다? 너부터 너까지 정적분한 전체가 그냥 0입니다. 이렇게 푼다고. 됐죠? 그러니까 넓이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서 서로 진짜로 같다.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정말 그냥 요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정적분과 넓이를 활용을 해서는 저렇게 그냥 통째로 다정적분한 게 0이 된다 라는 방식으로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14번 뭐 이런 것도 다 동일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뒤에 역함수와 정적분 요거 중에서 한 문제만 합시다. 뭐 할까? 16번 한번 볼까요? 16번이랑 뒤에 기출문제 한 문제만 하고 마칠게요. 보세요. 함수 fx 너랑 너의 역함수 gx 근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게 역함수 쪽에서는 이렇게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이런 거를 곧잘 물어봐. 그랬을 때는 나는 첫 번째 어느 부분부터 봐야 되냐면 이 함수는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부터 봐야 돼. 근데 보니까 최고차항 양수니까 무조건 증가함수죠. 증가함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본다? fx와 gx가 아니라 y는 x 이렇게 너랑 너를 서로 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서로 뺀 함수를 새로이 hx라고 놓는다고. 그럼 이젠 h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갖다 빼볼게. 얼마 나오냐면 8분의 1로 묶으면 x 3승 빼기 4가 나오니 4x 이렇게 나오죠. 그죠?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x인데
8분의 1로 묶었더니 4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근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함수 그려볼게. 상훈아 정신 차려. 이렇게 너가 마이 0, 2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요거 둘러싸인 부분 넓이 어때? 아까 선생님이 괜히 이거 선분 길이 같을 때 넓이 공식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얘가 생각보다 자주 나온단 말이야. 접할 때도 나오지만 3차 함수는 이 선분 길이가 같을 때도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넓이 공식 2분의 최고창 8분의 1 선분 길이 4제곱 끝 1이죠. 근데 주의할 거 답을 1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애초에 너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2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기억나? 원래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너를 y는 x와 둘러싸인 넓이 항상 2개짜리예요. 2개짜리. 항상 2배 하셔야 돼요. 이거 2배 안 해서 틀리는 경우 많아요. 됐죠? 자, 우리 기출 한번 볼까요? 기출 너무 쉽죠? 22번, 23번 다 너무 쉬운데 22번은 아까 선생님이 언뜻 그림 그려줬던 그 문제이고 23번은 사실은 볼 것도 없는 작년도 수능 3점짜리 문제라서 둘러싸인 넓이를 너가 2등분을 한대. 23번을 봅시다. 22번 아까 선생님이 풀어줬으니까. 자, 23번 봐봐. 이번에는 얘랑 y는 x지? 그러면 너랑 만나는 점은 6이에요. 너가 0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이거를 정말로 넓이 공식을 써서 x는 k가 2등분 한다의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x는 k라는 건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보세요 빨리. 이 상황인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라는 건 없어. 그런 건 없고 두 함수 맨날 서로 빼서 x축으로 바꿔준다고. 항상 차이 함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서로 빼줘. 이렇게 된다고. 야, 이거 k는 어디겠니? 어디서 잘라야 절반이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이거 애들이 다 이렇게 풀었을까? 애들이 이거 정적분 하고 있다고. 0부터 k까지 정적분한 게 너부터 너까지의 뭐 절반이에요 막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뭘 봐야 된다. 우리는 차이 함수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수투 전반에 걸쳐서 차이 함수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유난히 정적분의 활용 쪽에서 많이 나올 뿐이야. 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